자, 또 오늘 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아무 얘기 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대찌개에 대해 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대찌개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대, 부대. 딱 이름에서 보듯이 이게 군대를 보통 하는 용어죠. 군대 군사 용어죠. 그러니까 이 부대찌개라고 하는 이런 이름은 그게 우리나라에서 한국 전쟁 이후에 생겨난 이름이고 그때 나온 음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난 뒤에 우리나라에 그 주둔하고 있던 미군들이 있었죠. 그 미군들이 그 부대에서 미군들의 부대에서 이제 이렇게 밖으로 가지고 나온 소시지나 고기 이런 것을 주 원료로 해가지고 찌개를 이제 끓여서 먹었다는 데서 그 유래가 돼서 부대찌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되었다고 합니다. 참 부대찌개란 걸 보면은 그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굉장히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식량을 구하기 어렵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더구나 영양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 많이 부족해서 그 당시에는 최고의 히트 상품이라고 할까요? 히트 음식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미군 부대가 많았던 그 서울 위에 있는 의정부시나 동두천 이런 데에서 이제 부대찌개라고 하는 음식을 만드는 식당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겨 나가지고 이게 그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런 걸 알고 나면은 좀 부대찌개라는 음식 참 우리의 그 서글픈 현실, 좀 서글퍼지는 음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대찌개. 선생님도 최근에 여러 번 먹어보고 아마 여러분도 먹어보고 그랬을 거예요. 엄마 아빠도 다 드시고 했던 부대찌개. 자, 요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울 그 목표는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까지 쌤이 이렇게 쭉 시험 문제를 수능 준비를 하면서 기능론과 갈등론과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한 이 비교 분석에서 시험에 출제가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좀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는 이런 사회문화 현상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 여러 관점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 관점을 서로 비교해 가지고 우리 현실에서 나타나는 사회문화 현상을 분석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런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이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 이렇게 둘로 나누어 봅니다. 거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로 말하면은 클 것자죠. 크게 본다, 크게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즉 크게 본다는 것은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이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 여기 밑줄 그어놔야죠. 밑줄 쫙 그어놓고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에 초점을 맞춰서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거시적 관점으로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습니다. 여기 기능론과 갈등론에 대한 설명은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미시적 관점입니다. 미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 간의 상호작용과 개인들의 행위에 부여하는 의미 등에 초점을 두고
사회 문화 현상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죠. 개인들의 행위 하나하나를 가지고 분석하는 관점이 미시적 관점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상징적 상호작용이 이 미시적 관점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우리가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수능 시험에서는 반드시 이것은 출제가 됩니다. 지금까지 한 해도 나오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반드시 알아두도록 합시다. 먼저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는 유기체처럼 구성 요소들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는 체계이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 동물의 각 부위가 있죠. 예를 들면 심장, 뇌, 폐, 손, 발 이런 각 부위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그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그걸 지향하면서 결국은 통일적으로 조직되어 우리 동물 몸 전체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서 일정한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유기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는 각 부분 요소들이 서로 의존하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기능론적 관점이죠. 두 번째, 갈등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갈등론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대립된다는 의미죠. 사회에서 사회적 희소가치, 그러니까 희소가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우리 사회 속에서는 어떤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희소한 가치를 둘러싼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갈등론적 관점이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이 사회문화적 현상을 사람들이 상징을 통해서, 여기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언어 같은 것을 말하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발생한 주관적 의미가 담긴 현상이다. 그러니까 개인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기능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크게 기능론의 전제는 사회는 유기체처럼 구성 요소들이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하는 체계이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유기체처럼 우리 각 부위가 있죠. 뇌랄지, 폐랄지, 손이랄지, 발이랄지. 근데 이것 각각 하나하나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능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이 기능이 모두 모아졌을 때 우리 하나의 몸뚱아리가 정상적으로 움직여지는 것이죠. 기능론은 이렇게 유기체처럼 사회에도 각 구성원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협조하고 도우고 모아서 하나의 사회를 구성해 나간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주장을 보면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나 규범을 우리 구성원 사이의 합의의 산물로 본다. 우리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규범을 만들고 도덕이 있고 법이 있고 이건 우리끼리 다 합의해 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선생님 저는 합의 안 했는데요. 우리 개인이 합의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미 흘러내려온 우리 역사적으로 쭉 구성해 오면서 이미 우리들 간에 모든 사람들이 합의하는 걸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능론의 의의는 사회 질서와 통합이 이루어지는
현상 이해에 매우 유용하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우리 질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사회가 통합되어진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렇다고 해서 기능론이 문제점이 없느냐? 문제점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이 한계는 다 같이 꼭 밑줄 쫙 그어놓고 알아두십시오. 이거 밑줄 쫙. 급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사회가 갑자기 혁명이랄지, 사회는 모든 기능들이 다 유지해서 점진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발전하고 안정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혁명이랄지, 갑자기 사회가 변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 두 번째가 기존 질서나 기득권 유지에 기여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자, 이것 꼭 밑줄 쫙 주교 표시, 당구장 표시. 그러니까 기존의 현재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은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사회에서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경제적으로 부가 가지고 있다거나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별로 변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 유지하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비판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자, 이제 갈등론입니다. 갈등론은 대립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싼, 희소가치 이야기했죠. 모두가 다 우리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권력이랄지 경제적 부랄지 사회적 지위랄지 모든 사람이 다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걸 누리는 사람, 지배 집단과 같이 못하는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려고 하면서 우리 사회가 변해간다 라고 해서 사회는 또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죠.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회가 변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사회제도를 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규정해 놓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현재의 제도는 현재의 많은 어떤 희소가치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즉 지배 집단들이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사회 구조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및 갈등의 측면을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하죠. 맞는 얘기죠. 그러나 이런 갈등론의 문제점, 또 단점도 있지요. 너무 사회의 모든 것을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간의 단순한 관계로만 살펴봐 버린 것입니다. 세상은 꼭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그런 갈등 관계가 있다가도 또 화해하고 또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이렇게 갈등 관계로만 설명해 버리면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서는 서로 돕고 이해하고 통합하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은 어려움이 있죠. 이런 걸 설명하는 데는 이게 갈등론이었습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론을 쌤 이렇게 표로 비교해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너무나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눈에 비교해 가지고 정리해 놓을 필요도 있습니다. 자, 기능론과 갈등론 한번 비교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능론은 생물 유기체와 같이 구성 요소들이 상호 의존하고 통합된 체계이다. 자, 상호 의존, 통합. 자, 여기다 밑줄 딱 그어 놓으세요. 밑줄. 자, 반면에 갈등은 희소가치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관계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죠. 그래서 자, 기능론은 그 특징은 서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의 균형과 통합과 안정과
또는 뭐 질서 유지 이런 걸 강조를 하죠. 그러나 갈등론은 갈등을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사회가 변하고 발전한다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고, 자, 기능론에서는 그러나 단점은 급하게 변하는 혁명과 같은 급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는 현재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사람들은 굳이 현 체제를 유지하지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갈등론의 단점은 모든 사회 문제의 사회 현상을 그냥 지배와 피지배 관계로 단순화시킨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이런 복잡한 사회를 그냥 지배와 피지배 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약간의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회 협동과 통합이, 이 사회 협동과 통합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이렇게 잘 지속되고 하는데, 이런 현상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갈등으로만 설명하면 좀 사회의 통합, 협동, 배려, 안정, 질서 유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는 이런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 기능론과 갈등론은 수능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니까 꼭 비교해서 알아둘 필요가, 즉 정리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관점 세 번째,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사회문화 현상을 사람들이 상징을 통해 상호작용을 하여 발생한 주관적 의미가 담긴 현상으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랄지 뭐 문자, 기호, 몸짓 이런 것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자, 핵심 주장은 여기 보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인간의 행위에 초점을 둔다. 상징을 통한 개인 간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 보는 것이죠.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자, 여기 밑줄 쫙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 밑줄 꼭 꺼놓으세요. 상황 정의. 상황 정의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것이죠. 여러분도 이제 수능 시험을 봅니다. 그럴 때 수능 시험을 볼 때 우리가 뭐 두루마리 휴지나 포크 같은 것을 선물을 합니다. 그럼 이 두루마리 휴지나 포크 같은 것은 어떤 의미죠? 두루마리 휴지는 그래, 시험 문제를 솔솔 잘 풀어라. 포크는 또 뭐예요?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잘 찍어라. 이런 의미, 이런 주관적 의미가 서로 내포되어 가지고 우리는 서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상황정의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 간의 상호작용의 주관적 의미를 이해하고 밝히는 데 유용하죠. 주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이 주관적 의미를 밝히는 데는 매우 유용합니다. 그러나 한계점 또 있죠.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이 미치는 사회 구조의 힘을 너무 소홀히 한다. 뭔가 우리 이 조직, 체계, 구조 이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것이 있죠. 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데 너무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만 이런 현상을 분석을 하고 바라본다면, 그러면 사회 전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세 가지 관점이 있는데,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 세 가지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올바른 어떤 것이 가장 좋고 올바르냐, 사실은 우리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특정한 어떤 것이 이 현상에 대해서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것을 옳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고, 특히 이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관점들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지, 어느 하나의 관점, 하나의 어떤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균형적으로, 종합적으로 이렇게 사회문화 현상을 사실은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A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C는 갈등론, 기능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이다. 자, 먼저 주어진 자료를 보면은 사회 규범은 특정 집단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졌다고 본다. A는 그랬네요. 특정 집단의 합의, 특정 집단이죠. 이게 전체 집단의 합의가 아니고 특정 집단의 합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 기득권층, 그러죠. 이 지배 집단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A는 보통 갈등론이라고 얘기하겠죠. 특정 집단의 합의니까. 반면에 사회의 규범적, 지배적 규범의 습득이 사회 존속의 필수적이라고 보는가? 우리 규범, 질서는 우리 사회 유지에 필수적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관점은 B니까 B는 기능론이 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C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선생님 여기에 그 형광펜을 가지고 메모를 해야 되는데 오늘 컴퓨터가 잘 작동이 안 돼서 지금 제가 밑줄을 못 긋고 글을 잘 안 써지네요. 자, 하여튼 A는 뭐라겠죠? 갈등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번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때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그랬습니다.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할 때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보면 기능론이 되겠죠. 사회를 유지하고 안정시키고 하는 것이니까 이건 기능론적 입장에서 보는 것입니다. A는 갈등론이니까 잘못됐죠. B는 B는 기능론이겠죠. 사회 질서를 지배 계급의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다. 지배 집단의 강요, 억압, 즉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의 대립 관계로 보고 있으니까 이것은 갈등론이죠. 그러나 B는 기능론이니까 잘못되었고, C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사회 구조나 사회 제도로 보는 관점, 이것은 거시적 관점이죠. 그런데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경시한다. 그렇죠. 이게 상징적 상호작용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가 미치는 영향을 조금 우리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3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도 한번 볼까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악용된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악용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기능론이 그렇게 되겠죠. 기능론이니까 A는 B와 달리가 아니고 B는 A와 달리 바뀌어야겠죠. 그 다음 개인은 각자의 주관에 따라 다양한 사회상을 만들어낸다고 본다. 개인의 주관에 따라 이렇게 보는 것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C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B는 C와 달리가 아니고 C는 B와 달리.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그 세 관점,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시간이 쌤이 이 녹음을 하고 있는 강의 촬영을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일요일 지금 오후 쌤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경 됐네요. 쌤 아침 9시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강의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고 또 이렇게 쌤 나름대로 그 설명할 내용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해가지고 이 2번, 3번 이렇게 반복해서 하고 나니까 선생님도 거의 파김치가 되네요. 힘드네요. 뭐 어째 여러분들은 이게 좀 도움이 됐다면 그나마 다행이고, 여러분들 어째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이 즐거워해야 선생님도 힘을 내서 계속해서 이런 자료를 만들고 또 여러분한테 제공하고 그런 기쁨이 있죠.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짝짝짝짝짝짝짝 고생했습니다. 선생님도 고생했고 선생님 수업 듣는 여러분도 고생했고 여러분 고려고 학생들 사랑해요. 쌤이 하트 줍니다. 사랑해요. 자, 오늘도 고생했습니다.